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영적 서밋을 기르기 위한 창의성 교육입니다. 이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재로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은 다 대부분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이 창의성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한 책을 만났는데요. 바로 생각의 탄생입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 많은 이렇게 원리를 찾아내고 우리 우주의 법칙,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우주의 법칙을 많이 찾아내는데요. 그 법칙을 찾아내는 첫 번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실체를 알 수 없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하나의 생각. 그렇지만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하나의 생각이라 해서 가벼운 게 아니라 너무 그 과학자들이 그것을 느꼈을 때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사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것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인재를 기를 것인가. 이 생각을 하던 중에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문 교육의 핵심은 바로 성경이다. 그럼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창의성이 개발돼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발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가설이죠. 그런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신본주의 위에서 키우고 창의성을 많이 개발해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재로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책은 부부 저자입니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이 함께 공저로 지은 책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대학 교수들이시고 이제 학자이신데 역사학을 바탕으로 이 책이 쓰여진 만큼 이 책은 이제 읽을 수 있는 이렇게 페이지가 429페이지거든요. 뒤에 부록을 제외하면. 근데 이 429페이지가 거의 99%의 사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사례 때문에 읽다가 막 좀 약간 지칠 정도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셸이 역사학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종의 팩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천재들이 그 창의성을 개발했는가라는 그 한 가지 이제 핵을 가지고 그 역사의 사건들을 이제 꿰어낸 거죠. 이 책이 429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에다가 막 큰 판형인데요. 이 책에 이제서 얘기하는 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찝어드리면 첫 번째는 직관의 중요성입니다. 직관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가요? 저는 이제 직관이라는 단어랑 매우 친숙한데요. 이제 그 MBTI를 할 때도 이제 직관형이냐 감각형이냐로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직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법 흔하게 쓰는 말인데요. 이제 직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13가지 생각 도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가, 창의성을 더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13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교육이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 좀 약간 낯선 단어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과생이야 문과생이야? 난 이과 체질이야 문과 체질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대화 중에서 흔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흔한 농담처럼 느껴지는 이 대화가 우리의 창조적 사고를 방해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과목 간의 분리인데요. 교육의 시작부터 문학,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 등으로 분리된 과목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마치 그 과목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별개의 것이고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과목을 분리해서 배울 때 이 과목은 서로 배타적이라고 절대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느끼는 거죠. 문학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 과학의 소질이 있으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공교육 12년을 지나게 됩니다.
과목은 처음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림 따로 이렇게 뭐 디자인 따로 하시고 막 설계 막 이렇게 물리학적 설계 따로 하시고 이러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 속에 모든 것이 학문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통합돼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그 어떤 실체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교육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럼 어떤 인재를 기르지 말아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를 먼저 정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사고를 심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재로 기르지 말자라는 내용이 이제 이 책에서 언급된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존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학생은요, 대학 역사상 가장 총명한 학생 중 하나라고 이제 언급될 정도로 이제 뭐 장학생이었겠죠. 그 대학교에서 오래된 강의실 문을 열지 못해서 존이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오래된 막 무거운 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을 열지를 못해서 낑낑대니까 어떤 친구가 그걸 옆에서 보더니 쉽게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밀니까 강의실 문이 드르륵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뭐 손잡이를 들고 여는 게 당연한데 왜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문을 쉽게 열었던 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문을 쉽게 열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 친구가 아니 손잡이가 있잖아 라고 설명을 하다가 이제 존이 막 이해를 못하니까 토크 우리 물리학 시간에 배웠잖아 라고 했거든요. 이 토크라는 것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을 말한다. 렌치를 사용하거나 문을 여닫는 행위를 통해서 토크를 운동감으로 이해한다. 문을 열 때 경첩이 달린 쪽에서 먼 쪽을 밀수록 문이 쉽게 열리는 지렛대의 원리를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존은 그와 관련된 방정식을 완전히 마스터했고 중간고사에서는 사상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와 실제 생활을 이처럼 별개로 여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아주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 어떤 이론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존의 이제 사례를 들고 온 것 뿐이고요. 이걸 이제 이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헛똑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학문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헛똑똑이가 되고 맙니다. 학교 지식과 실제 경험 간의 단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린 이런 인재를 키우지 않아야겠습니다. 2번째, 버지니아 울프, 유명한 이제 문학가죠. 버지니아 울프의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울프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브는 당대 걸출한 교양인이었다. 그는 위대한 문학가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무미건조하고 분석적인 비평이 전부였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지만 정작 자신이 그저 그런 이류지성인에 불과했음을 고백했다. 비평 능력과 창작 능력 사이의 불일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울프는 괄목할 만한 문학적 성취를 이룩했다. 그녀의 작품은 문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혁신적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울프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울프는 이제 주로 홈스쿨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굉장히 어떤 과목에 얽매이거나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자유로운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문학을 필사했대요. 이제 좋은 작품이 있으면 따라 써보는 거죠. 문학을 필사하고 2번째, 책 제본을 진짜로 해봤대요.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먼저 이제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이게 딱딱하게 합지로 한 이제 그런 이제 제본 방식을 했는지,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인지, 종이는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책을 먼저 좀 살펴보는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 책을 읽어나갈 때 좀 더 그 책을 먼 시각에서 바라보게 돼서 이제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프도 이제 책 제본을 직접 해보면서 이 책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절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하죠.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한 겁니다. 이게 창조자로서 자신을 인식한 거거든요. 3번째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3번째 공부 방법, 독서 포럼입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책을 돌아가면서 한번 읽고 함께 독서 포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른 사람과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과정 자체가 나 자신에게 엄청난 학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문학 필사, 두 번째 책 제본을 직접 해보는 거, 세 번째 독서 포럼, 이렇게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